맨 먼저 보면 유형 연습이라고 돼 있지, 그지? 유형 연습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발문 유형, 지문 구조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설명을 할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은 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수업은 소리가 이상했지, 그지? 그래서 지워버렸어 일단. 그거 어쩔 수 없어. 야, 그날 수업 그래도 재밌었는데, 그지? 응. 아, 어떻게 그게 다 날아가 버렸네. 응? 뭐 방법이 없지 이건. 자, 그래서 오늘 일단 몇 페이지 펴보냐면 오늘 이제 문학을 해야 되지, 그지? 자, 그래서 46페이지부터 수요일 날은 저거 하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니들 다 방학하지? 이번 주 목요일 날 방학이 아닌 학생들 손 들어봐. 없지? 그래서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수업할 때 또 얘기하겠지만 목요일 날 보강을 하도록 합시다. 보강을 하는데 엄매 보강 일단. 목요일은 엄매 보강. 아니야. 엄매 보강이 아니야. 목요일 전체 보강이야. 전체 보강. 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업을 못 하니까. 오케이? 근데 화요일도 아마 보강은 할 거야, 쌤이. 그래서 여튼간에 시간이 있으면 계속 보강은 한다 안 한다? 보강은 계속 할 거야. 그래서 목요일 날은 3시부터 5시 어떠니? 방학을 다 하니까 뭐 저녁에 늦게 할 필요 없잖아, 그지? 그래서 한 3시 정도부터 5시 정도까지 보강은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목요일 날 보강하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도 3시부터 5시 보강하고 뭐 이런 식으로 3시부터 5시까지는 뭐 하는 거 있는 사람 없잖아, 그지? 방학 동안은. 자, 그래서 계속 그렇게 보강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음. 자, 전체 보강이야. 전체 보강. 엄매하는 애들 뭐 하자가는 애들 뭐 그거 없어. 그냥 전체 보강이야. 전체 보강. 그래서 무조건 다 나와야 돼, 나오지 말아야 돼? 나와야 돼. 양준혁은 전화 안 받니? 이 새끼 왜 이러지? 어? 뭐라고?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 나이에 사춘기 오면 노춘기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 나이에 사춘기, 19살에 사춘기 와서 어쩌려고. 자, 그럼 이제 49페이지 지문을 할 건데 현대시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49페이지 거기 50페이지 보면 자, 문학 유형 연습 줌인이라고 돼 있지? 요거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해설돼 있는 거 가지고 좀 설명을 해줄게, 쌤이. 자, 일단 그 전에 우리가 좀 다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게 정리를 하는 거야. 이제 여름 방학이 마지막이라 그랬어, 쌤이. 그지? 여름 방학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찬바람 불 거야. 8월 15일 넘어가잖아? 그럼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좀 찬바람이 살짝 불기 시작해.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구모 본대. 그러다가 이제 수능 보는 거야. 정말로. 이제는 정말 시간이 어때? 금방 지나갈 거야. 우리 1월 달에 쌤이 처음에 수업할 때도 얘기했었지. 그지? 뭐 이렇게 어영부영 하다 보면 이제 더워져. 더워지다가 보면 찬바람이 다시 불어. 그럼 이제 수능이야. 수능이야. 하늘이는 알지? 경험해봐서, 그지? 그러니까 금방이야. 이제 남은 시간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여름 방학이 정말 마지막 기회거든. 그래서 이때 옥상에서 뛰어다니지 말고 놀지 말고 이제는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돼 이제 정말로. 10분 1분 뭐 그런 거 따지면 안 돼. 10분만 쉬고 뭐 이딴 거 따지면 돼, 안 돼? 이제는 무조건 어떻게? 10분 쉬고 싶어도 어때? 조금 더 있다 쉬자.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정리를 갖다 다시 한번 할 거야. 지금까지 했던 거. 자, 그래서 일단 먼저 현대시. 현대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자. 시문학. 현대시는 선생님 뭐라 그랬지? 일단 모든 글들은 뭐하고 뭐가 있다? 내용과 형식이 존재한다 그랬어. 모든 글들에는 내용과 형식이 존재한다 그랬어. 그럼 현대시에서 다루는 내용은 뭐니? 너희들이 파악할 거. 이거 전 시간에 우리 비문학 할 때랑 똑같은 거야. 현대시를 쓴 시인이 너희들한테 뭔가를 갖다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겠지. 그럼 당연히 어때? 그 내용을 갖다가 문제 출제위원들은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내용적 측면에서는 시인이
자, 시를 통해서, 시라는 매개를 통해서, 그지? 자, 누구한테? 아니지, 독자들한테 뭔가를 전달하려 한다란 얘기야. 그지?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너희들은 어때? 거꾸로 독자 입장에서는 시의 내용을 통해서 시인이 너희들한테 전달하고자 했던 것들을 이해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시를 매개로 해서 시를 가운데 놓고 서로 간에 뭐가 되는 거니? 상호작용? 그래, 그걸 뭐라 그래? 언어에서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 그지? 그럼 당연히 시인이, 이 시인이 시를 통해서 너희들한테 무엇을 전달해 주고자 하느냐, 그게 시의 뭘까? 주제겠지. 그지? 주제겠지. 자, 그럼 시는 보통 이제 자신이 처한 어떤 뭐가 있을까? 상황이 있겠지. 상황이 있겠지. 혹은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뭐가 있을까? 대상이 있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무엇을, 이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반응을 갖다가 드러내겠지. 반응을 드러내겠지. 그걸 갖다가 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거야. 그지? 자, 근데 요걸 갖다가 시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데 당연히 시를 매개로 하니까, 그지? 자신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누구를 내세우게 돼 있어? 그래, 화자를 내세우게 되는 거야. 그럼 한번 생각해봐. 화자는 시 자체에서 시인을 대신하는 사람이지.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지. 그지? 시인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 시 자체에서 화자 얘기 찾는 건 뭐야? 내재야, 외재야? 내재야, 내재. 시인이 무엇을 표현하려 했다, 그건 뭐야? 외재야. 시인에 대한 설명을 해.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독자들한테 전달하고자 했다라고 설명을 해. 그럼 당연히 뭐니? 이건 시인이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외재 중에 뭐라고 하는가? 표현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 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시를 읽고 난 다음에 시인이 전달해준 어떤 내용을 대신하는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서 대신했잖아, 얘가. 그지? 그 목소리를 듣고 거꾸로 어때? 화자의 어떤 상황이나 반응을 파악해서 시인이 어떠한지를 갖다가 파악하겠지. 그지?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뭘 따지니? 독자들은 이게 나한테 효용성이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야, 이 글 괜찮네, 다른 사람한테 추천해주고 싶어, 어떤 걸 깨닫게 해줘, 어떻게 반성하게 만들어줬어, 뭐 이러한 것을 따지면 당연히 뭐가 돼? 독자 입장에서는 효용적 가치를 따지니까 효용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뭐니? 외재야, 내재야? 외재지. 시 밖에 있는 거니까. 그지? 그럼 시에는 이제 당연히 마지막으로 자, 뭐가 반영돼? 당대의 현실이 반영되는 거지. 그럼 얘네는 다 뭐라고? 얘네는 시의 외부적 요소를 가지고 감상한 거야. 우리 보기에서 나오는 뭐라고? 외재적 보기. 무슨 보기라고? 외재적 보기. 다른 말로 조건이야, 설명이야? 설명 보기란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독자 입장에서 시험 문제를 풀어야 돼, 그지?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때? 시인이나 현실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는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즉 무엇부터 봐야 돼? 그렇지, 보기부터 봐야 되는 거지. 그지? 자, 보기부터 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보기의 내용을 갖다가 시에다가 적용해서 독해를 해야 되겠지. 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인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이제 누굴 찾아야 돼? 화자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 그럼 화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시 속에 표면상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 표면에 등장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경우가 있겠지. 그래. 그지? 표면에 등장한다는 얘기는 누가 등장한 거야? 나가 등장한 거야. 나가 있는지 우리가 있는지. 여기서 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화자가 되는 거야. 자, 화자는 실제 시인이야? 아니라고. 허구적 대리인이라고. 우리는 국민 암송시 알지? 누구나 다 암송하고 있는 시 뭐가 있지?
그렇지. 그 정도는 다 알잖아. 노래도 있잖아. 나보기가 역겨워. 알지? 가실 때에는, 가신 길은 아니고 가실 때에는, 그지? 거기서 보면 나가 등장해 안 해? 나가 등장하지. 그럼 화자가 표면상에 등장했어 안 했어? 했어. 근데 시인은 누구야? 진달래꽃을 시인은 누구지? 남자. 그래. 김소월 형이야 누나야? 형이야. 여자 아니야? 아직도 여자라고 생각하는 애들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김소월이라는 사람이 시를 썼는데 어조는 어떤 어조야? 나보기가 역겹니? 갈 거니? 보내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남자야 여자야? 여자잖아. 그럼 당연히 화자는 어때? 신을 대신하는 허구적 대리인이란 얘기야. 오케이? 그럼 왜 우리가 화자를 파악해야 되지? 화자부터 파악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그렇지. 얘가 어때? 자신의 얘기를 갖다 얘를 통해서 드러낸다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를 파악해야 돼? 얘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갖다 대신하는 화자부터 파악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 표면 속에 드러나 있으면 당연히 나를 찾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위치에 있는 화자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지. 그지? 예를 들어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랬어. 그럼 나가 등장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안 했지. 근데 뭐지? 화자는 짐작할 수는 있잖아. 엄마야 누나야 그랬으니까 남동생 어린 남자겠지. 그래. 만약에 선생님 정도 된 나이가 된 사람이 이 시를 부른다 그러면 엄마야 누나야 이렇게 하겠어? 어떻게 할까? 어머님 누님 강변에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치? 그럼 이때 이제 중요한 건 뭐니?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할 때는 화자가 뭐라고? 어린 소년이야. 그래서 화자가 살고 싶은 곳이 어디야? 강변이야. 그럼 어린이를 갖다가 문학에서 어린이를 내세우는 목적은 뭘까? 순수하게 포장하는 거야. 그래. 그래서 강변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 되는 거야? 화자가 살고자 하는 공간이니까. 뭐라 그래? 지향하는 공간을 이상향이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근데 그 이상향이 어떤 공간이다? 어리기 때문에 순수한 공간이라는 얘기야. 근데 선생님 정도 나이의 사람이 어머님, 누님, 강변에 삽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강변은 뭐가 되는 거야? 한강변 아파트가 되는 거겠지. 그래. 어머님, 누님, 강변에 삽시다. 앞에는 한강 조망권이 보이고요. 뒤에는 압구정동에 있는 압구정 현대에서 삽시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투기하자라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완전히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항상 화자부터 파악을 해야 돼. 아까 얘기했던 나가 등장해서 나보기가 역겨워요 할 때 이것도 여성의 목소리를 사용한 이유가 뭘까? 응? 아무래도 남자의 목소리로 이별에 대해서 노래하면 조금 슬픔이 어때? 이걸 갖다가 페미니즘에서는 남녀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거든. 실제로 있었어.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남자가 얘기하면 나보기가 역겹니? 갈 거니? 그래 가라. 이렇게 되면 이게 이별의 슬픔이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지지. 당연하지. 그지? 그래서 이별의 슬픔이라는 이별의 정한이라는 정서를 갖다가 보다 효과적으로 그래 잘 드러내려고 화자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어때? 화자부터 파악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화자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화자가 처해 있는 뭐가 있을까? 화자가 처해 있는 이제 상황이나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을 갖다가 파악을 해야 되겠지. 자, 근데 내용적 측면에서 쌤이 뭐라 했어?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 현대시는 무조건 시궁창이야. 마이너스에서 출발한다고. 응? 마이너스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무엇을 지향해? 이상향 플러스를 지향하는 거지. 현실은 뭐라고? 시궁창이라고 항상 얘기했던 거잖아. 그래서 보통 현대시들은 상황이 거의 90% 이상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어. 예를 들어서 고향의 아름다운 모습을 막 회상하는 시가 있어. 그럼 고향에 대한 뭘까? 당연히 그리움이겠지. 고향에 대해서 그립다라는 얘기는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고향을 못 가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야. 플러스의 상황이야 마이너스의 상황이야? 마이너스의 상황이지 당연히. 그지?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뭐가 나와?
그리고 대상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 그지? 일단 요 상황만 보면 상황이 마이너스야. 그럼 어떤 반응이 나타난다고? 화자는 이제 너희들이 파악할 건 뭐라고? 반응, 대응 방식 이런 말들이 나와. 반응, 대응 방식 이런 말들이 실제로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럼 이 반응, 대응 방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야 이제? 정서 태도라고 하는 거야. 그래. 정서는 당연히 무엇의 감정? 정서는 뭐라고? 감정상의 반응이라고. 태도는 뭐라고? 행동 반응이라고. 반응이 드러나게 돼 있다고. 이제부터는 반응만 파악하면 돼. 그럼 이 반응, 정서, 태도는 어때? 어조를 통해 드러내기도 하고 말투를 통해. 말투는 보통 종교로만 보면 되지? 그지? 나부기가 엮여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그래. 죽어도 안 울 거예요. 그럼 어떤 어조니? 의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잖아. 그래서 슬픔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 참아내겠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그런 어조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어 자체가 어때? 시어 자체가 슬픈 노래는 듣고 싶지 않아 그래. 그럼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야? 슬픈 상황. 그래서 슬픔을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시어 자체에서도 어때? 화자의 정서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밝히는 시어들이 있다 없다? 있다. 외로운 등불 그랬어. 화자가 등불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갖다 뭐라고 표현해? 외로운 등불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당연히 등불을 바라보면서 화자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떤 반응 보이는 거야? 외로움을 느끼는 거야. 그지? 그럼 등불은 당연히 뭐가 될까? 화자로 하여금 외로움을 갖다가 불러 일으켰잖아. 환기시켰잖아. 그럼 등불을 뭐라 그래? 그걸 객관적 상과물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그 등불을 갖다 의인화해. 그리고 화자의 정서와 일치시켜. 자, 등불이 외롭대. 등불이 외로울 수 있니? 아니잖아. 등불이 외로울 수는 없잖아. 그럼 등불을 어떻게 한 거야? 의인화한 거지. 그럼 실제 화자가 지금 어떻더란 얘기야? 그럼 등불은 뭐가 되는 거야? 감정이입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여하튼간에 너희들은 이제 정서 태도를 파악해야 되는 거야. 정서 태도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어조를 통해 혹은 시어에서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말들을 통해서 정서 태도를 파악하는데 그게 결코 어렵지가 않아. 다 얘기하는데 뭐가 어려워. 있는 그대로 나오는데. 자, 근데 이 반응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나뉘어지지 않는다? 나뉘어진다라는 얘기지. 어떤 반응과 어떤 반응으로 나뉘어져? 플러스의 반응과 마이너스의 반응으로 나뉜다라는 얘기지. 플러스의 반응이라 그러면 당연히 와? 극복하겠다라는 얘기야. 의지를 가지고 극복하겠다. 적극적으로. 의지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지. 반면에 마이너스는 뭐? 체념하는 거야. 절망하는 거야. 한을 슬픔만 드러내는 거야. 그리움 드러내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의지, 극복 의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마이너스는. 그래서 상황에 대한 반응은 이렇게 두 가지로 너희들이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인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인지 이걸 갖다 찾으면 돼. 예를 들어서 이제 46페이지 봐봐. 자, 수능 완성 46페이지 보니까 자, 모더니즘 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네 안 하니? 했지? 모더니즘 시에 자, 여기서 설명하는 게 뭘까?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 당연히. 그래 안 그래? 그럼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면 당연히 모더니즘 시라는 갈래의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당연히. 근데 맨 마지막 문단 봐봐. 한편 거리 두기를 위해 제시된 특정 대상들은 그랬지. 그럼 형식적 측면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얘기야? 대상에 대해서 거리를 둔다라는 얘기야. 그럼 모더니즘 시들은 어떻다? 대부분 대상에 대해서 거리를 두니까 어떤 위치에 서게 되겠니? 대상을 관찰하는 입장이겠지. 관조적 태도를 지닐 수 있겠지. 그래. 그지? 자, 여하튼간에 거리 두기를 통해서 자, 그다음 봐봐. 특정 대상들은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랬잖아. 그럼 현실 극복 의지, 현실 극복 태도 이게 뭐야 그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의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로 현실을 무기력하게
수용하기도 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럼 거기 이렇게 설명해 놓고 이렇게 설명해 놓고 나 다시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상식적으로 나시나 다시 둘 중에 하나는 플러스로 갈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로 가겠지. 그래. 그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너희들이 이제 독해를 하면 돼 안 돼? 되는 거야. 자, 근데 소극적 태도는 뭐라고 나있니 이제? 반어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현대 문명의 포갑성과 이 현대 물질 문명에서 어떻게 해야 돼? 벗어나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 숨겨진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죠. 반어적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현대 물질 문명이 막 우리를 갖다가 억압할까 억압하지 않을까? 우리를 억압해.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눈물을 흘려. 이 얘기는 결국 야 이게 역 같은 거네. 이거 있으면 돼 안 돼? 우리로 하여금 눈물 짓게 하는 이 현대 물질 문명 야 이거 안 좋은 거네 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야. 이면적으로 숨겨진 의미. 여하튼간에 중요한 건 뭐다? 이거야. 결국은 뭐가 됐든 간에 이게 모더니즘 시가 됐건 간에 뭐가 됐건 간에 내용적 측면에서 어떻게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지. 아니면 이제 대상은 어때? 대상을 제시하겠지? 그럼 너희들이 대상에 뭘 파악해야 돼? 화자가 지금 대상을 바라보고 있잖아. 그 대상에 무엇을 파악해야 돼? 속성을 파악해야 되겠지. 얘가 지금 어떤 속성과 특징을 지닌지. 그럼 그 속성에 대한 이제 화자의 반응이 나타나겠지. 얘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겠지. 얘에 대한 반응은 당연히 우호적인. 야 이거 좋아. 긍정적인. 뭐 이런 태도를 드러내기도 할 거고. 아니면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얘를 비판하고 냉소적으로 조롱하고 뭐 이런 것들 있겠지. 아니면 이제 뭐야? 중립적으로 관조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관조하다가 어때? 보통 관조한다는 얘기는 깨달음으로 가 안 가? 깨달음. 아 이거 왜 이렇게 썼냐? 깨달음이라고 쓰면 어떡해. 깨달음, 반성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가서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또. 물론 여기서 끝나는 시도 있어 없어? 관조하다가 끝나는 시도 있고 대상을 갖다가 그냥 관찰만 하다가 끝나는 시들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통 화자가 얘기하는 것들은 요 내용이다. 여기서 벗어난다, 벗어나지 않는다?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 이제 화자가 있으면 누가 있을 수 있어? 청자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청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럼 청자를 제시할 때는 어떻게 제시한다? 도노법 사용한다는 얘기야. 도노법이나 2인칭 대명사 너를 사용해야 안 해? 하는 거지. 이때 청자는 자연물이 청자가 될 수도 있어. 그럼 자연물을 갖다가 청자로 설정했다는 얘기는 뭘까? 산아 이런 식으로, 나무야 이런 식으로, 국화야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어떻게 한 거야? 자연물을 의인화한 거지. 그래. 자연물을 어떻게 한 거라고? 의인화한 거야. 여하튼간에 의인화해서 청자로 설정했으니까 얘는 무슨 체야? 대화체가 되는 거지. 실제 대화가 오고 가면 이제 대화의 형식이라고 하는 거지. 그지? 아니면 이제 청자가 없으면 당연히 뭐야? 독백이 되는 거지. 이렇게 간 거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요 내용과 관련해서 자, 일단 한번 쌤이 그 지문을 46페이지 지문을 마지막 문단을 읽었지만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살짝 읽어볼게. 모더니즘 시는 과거의 전통적인 형식과 차별을 두며 새로움을 추구하는 예술적 경향을 받아 창작된 작품들이다. 자, 여기까지는 뭐니 그럼? 비문학으로 해야지 이건. 개념 정의지. 자, 그럼 너희들이 파악할 내용은 뭐였을까? 모더니즘 시의 개념을 파악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자, 구체적으로 전통적 형식과는 어떻게 했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차별을 뒀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새로움을 추구했다, 추구하지 않았다? 추구했는데, 이제 그럼 요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 내용이 나와야 돼, 나오지 말아야 돼? 나와야 되겠지. 자, 그래서 모더니즘 시는 어떻게 했다? 현실을 객관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지. 특징. 자, 모더니즘의 특징, 핵심적 특징은 현실의 객관화. 거기다 네모야 그럼 일단. 자, 그래서 이 객관화된 현실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태도와 현실을 현상화하는 방법,
그 안에 존재된 가치 인식에 주안점을 두어 감상할 필요가 있다. 자, 감상의 주의점 몇 가지가 나온 거니? 세 가지 나온 거지, 그래. 그지? 그럼 첫 번째가 뭐라고? 자, 모더니즘 시에서는 현실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형상화했는가? 현실을 형상화해야 되겠지. 그럼 어떤 방법으로 형상화했는가? 어떤 표현상의 특징으로 형상화했는가? 이 얘기야. 그리고 현실에 대한 이제 뭐가 나와? 현실에 대한 뭐가 나와? 태도가 나오지? 현실에 대한 태도가 먼저 나왔는데, 그지? 미안해. 현실에 대한 태도 그랬으니까 뭐야 이건? 현실을 갖다가 플러스로 바라보는지 마이너스로 바라보는지. 자, 근데 모더니즘 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모더니즘 시에서 나오는 현실은 다 뭐다? 현대 물질 문명이야. 현실 자체는 그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란 얘기야. 이해됐니? 그럼 현실 자체는 마이너스니까 이 현실에 대한 태도는 마이너스의 현실에서 물질 문명이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 없어? 있다란 얘기지. 그게 아까 마지막 문단에서 우리가 봤어 안 봤어? 봤던 내용이지. 그래. 극복할 수도 있고 체념 좌절할 수도 있고.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그리고 현실을 갖다 형상화하는 방법 그랬잖아. 그럼 현실을 형상화한다 그랬을 때, 자, 보통 형상화라는 얘기는 쌤이 구체화, 형상화 이런 말 할 때, 자, 어떻게 구체화, 형상화한다 그랬지? 어떤 것들을 통해서 구체화, 형상화한다? 첫 번째가 뭐야? 표현 기법들 중에 주로 무엇? 비유야, 비유. 비유를 통해 형상화하거나. 오케이? 비유 상징. 혹은 이제 뭐라고? 이미지.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한다 그랬잖아.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럼 형상화하는 방법에는 크게 뭐가 있다고? 비유 아니면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형상화한다는 얘기지. 그럼 얘네는 이제 어디에 속하는 거야? 내용을 파악하는 거야? 형식을 파악하는 거야? 형식이지. 그래. 자연스럽게 이제 형식으로 가보면 시의 형식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지? 너희들이 파악할 거에? 시의 형식. 자, 내용이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 내용이 내용물이라면 형식은 뭐라고? 그 내용물을 담는 그릇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이 그릇에는 시에서 사용되는 그릇 표현상의 특징에는 크게 4 플러스 1이라 그랬지. 그 네 가지가 첫 번째 뭐라고? 운율. 운율과 관계되는 것들. 자, 운율과 관계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 반복이지. 기본적으로 반복이지. 그래서 음성 상징어를 반복할 수도 있고 음운을 반복할 수도 있고 특정 단어 시어를 반복할 수도 있고 식구는 뭐라 했어? 띄어쓰기 한 번 하는 거. 띄어쓰기 식구를 반복할 수도 있고 혹은 문장의 구조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반복할 수도 있고 혹은 시행은 뭐지? 한 줄을 갖다가 반복할 수도 있고 이번에 모의고사 때도 나왔잖아. 그지? 시행의 반복 그러면 그 한 줄이 어때? 동일해야 되겠지. 그지? 아니면 이제 뭐야? 처음과 마지막을 갖다가 반복할 수도 있고 이게 수미 상관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거지. 이건 고전 시가에서도 그대로 가는 거지. 그럼 고전 시가에서는 이러한 것들 말고 뭘 반복하기도 해? 띄어읽기, 단위, 음보를 반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고전 시가 시조 가사는 몇 음보라고? 4음보라고 그랬잖아. 그래. 4음보라고 그랬잖아. 다 이해되지? 야, 이거 다 했던 거야, 우리. 이거 우리 다 했던 거야. 자, 음보율을 갖다가 가질 수 있겠지? 그래서 시조 가사는 몇 음보라고? 4음보. 고려 가요는 몇 음보야? 김민규, 고려 가요는 몇 음보야? 이종현 몇 음보야? 뭐래냐 쟤네? 2음보? 4음보? 3, 그렇지. 3음보. 고려가요는 3음보야. 그지? 그리고 고전 시가에서는 또 뭘 반복할 수도 있어? 띄어읽기 단위 말고 글자 수를 갖다가 반복해서 제시할 수도 있지. 시조 가사는 주로 어떤 글자 수?
34 혹은 44. 그지? 고려가요는 332 혹은 334로 간다는 얘기야. 그걸 갖다 무슨 율이라 그래? 음수율이라고도 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음보율은 시험, 수능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어. 음보율을 묻는 문제가 나왔어. 위시에는 뭐가 나와? 위시에는 시조가 나왔고, 보기에 뭐가 나왔을까? 가사가 나왔어. 그래서 1번 선지에 뭐가 나와? 둘 다 음보율은 동일하게 사음보다 동일한 음보율을 지니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다란 얘기야. 그래서 강조하는 거야. 자, 그럼 리듬은 뭐 그러한 것들, 운율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형성하고, 그 다음 뭐가 있다고 이제? 이미지. 이미지는 쌤이 얘기했지? 형상화하는 거라고. 추상적인 내용을 갖다 형상화한다고. 사랑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사랑을 갖다가 이미지화 시켜, 구체화 시켜. 즉 사랑은 뜨겁다. 그럼 뭐가 사랑을 갖다가, 사랑이 원래는 뭐 느껴지는 게 아닌데 그 사랑을 갖다가 어떻게 느껴지는 걸로 표현했어 안 했어? 촉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표현을 했지. 그게 뭐라고? 형상화, 구체화야. 그래서 이미지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또?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뭐지? 감각적 이미지와 상징적 이미지가 있다. 상징적 이미지는 뭐야? 대립되는 거지. 상승이 있으면 하강이 있고,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생성이 있으면 소멸이 있고,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감각적 이미지는 뭐라고?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공감각,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지. 보통 대립적 상징적 이미지를 하면 앞에 전자들, 밝음, 생성, 삶, 뭐 이런 것들, 따뜻함, 이러한 것들은 다 뭐가 돼? 긍정적 플러스의 이미지가 되고, 그 반대에 있는 것들은 마이너스의 이미지가 되는 거지. 이게 같이 이제 시 한 편에 같이 생성과 소멸이 함께 쓰이면 그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됐지? 등불을 켜고 어둠을 몰아내겠다. 등불을 켜고 어둠을 몰아내겠다 그랬어, 윤동주가. 그럼 등불은 어떤 이미지야? 플러스 밝음의 이미지지. 그래서 화자는 어때? 그 등불을 통해서 무엇을 없애고 싶은 거야? 어둠을 없애고 싶은 거지. 그럼 여기서도 이제 뭐가 나왔어? 명암의 대비가 나온 거야, 나오지 않은 거야? 나온 거야. 그래. 뭔 말인지 이해됐지? 자,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 표현 기법들이 있지. 표현 기법에서는 주로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뭐니? 도치법, 의인법, 대구법, 서리법, 영탄법. 그지? 솔직히 지규나 의인, 뭐 지규나 은유 이런 것들은 찾는 거 나와 안 나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나오는 게 거의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지 않아?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야. 그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들. 그래서 이 표현 기법은 다른 거 필요 없어. 공부할 때 지금 내가 표현 기법을 갖다가 잘 못 찾겠다. 선지로 나오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때려치워도 돼. 오늘 집에 가서 할 건 뭐다?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개념어, 표현상의 특징은 쌤이 항상 어떻게 물어본다 그랬어? A를 통해 B의 효과 이렇게 간다 그랬지? 그럼 A를 통해까지 끊으라 그랬잖아. 그럼 도치법을 통해, 그럼 도치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돼, 찾지 말아야 돼? 찾아야 되겠지. 찾아보는 거야, 무조건. 풀었던 것도 상관없어.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만약에 답이 3번이야. 근데 2번 선지에 가나의 공통점이거든. 가나의 공통점인데 2번 선지에 대상을 갖다가 문장을 도치하여 뭐 이런 말이 나왔어? 그럼 도치법이 가에서는 쓰였고 나에서는 쓰이지 않았다. 이걸 갖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만약에 안 찾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그 개념을 알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러한 것들에는 다 어떻게? 형광펜을 갖다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는 거지. 형광펜에서 어떻게? 연습하는 거지. 찾아보는 거지. 그래도 못 찾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쌤한테 카톡 보내면 되는 거지. 사진 찍어서. 어떻게 하는지 이해돼, 안 돼? 되지. 자, 그래서 표현 기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온다고? 시상 전개. 보통 봐봐. 운율이나 이미지나 표현 기법들은 보통 어떻게? 읽을 필요가 없어. 그냥 눈으로 찾으면 돼. 근데 시상 전개 같은 경우는 읽어야 돼. 시 전체적으로 얘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보통 시상 전개는 어떤 것들이 나와? 계절감의 변화, 즉 시간의 변화. 그럼 시간을 나타내는 말들이 변화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되겠지. 또
공간의 이동. 그럼 공간을 나타내는 말들이 변화하는 걸 찾아야 돼, 찾지 말아야 돼? 찾아야 돼. 또 시선의 이동. 시선의 이동은 뭘 찾아야 돼?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변화해야 돼. 대상이. 가까운 경치, 먼 경치, 원경에서 근경, 근경에서 원경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원경, 먼 경치는 뭐가 나온다 그랬지? 산이나 하늘이야 그래. 그지? 혹은 기, 승, 전, 결, 사단 구성. 보통 기승전결 나오면 한시에서 많이 나오지. 한시에서 기승전결은 어때? 시상을 불러 일으켜. 즉 뭐가 나오는가? 처음에 상황을 제시해.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승, 그 상황을 이어가지 않아. 심화시켜. 그런 다음에 전 부분에서 뭐가 나와? 전환이 나와. 보통 외적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제 뭘로 바뀌는 거야? 내적인 반응으로 바뀌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그래? 선경 후정이라고도 하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이제 결 부분에 가서 뭐가 나온다고? 주제의식이 나오는 거야.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반응을 갖다가 제시하게 된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시상전개라고 하고, 시상전개가 한 번씩 나오니까 그거 찾아야 돼, 찾지 말아야 돼? 이것도 찾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조. 어조는 뭘로 본다? 종결어미, 문체상의 특징,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타낸다라는 얘기지. 자, 그럼 그 첫 문단만 봐도, 지금 봐봐. 자, 첫 문단만 봐도 모더니즘 시의 특징이긴 하지만 이게 시의 전반적인 특징과도 다 관련이 있어, 없어? 있는 거지. 그래. 근데 모더니즘 시에서는 일단 현실을 갖다 어떻게 본다? 현실 물질 문명을 어떻게 본다?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 현실을 갖다가 형상화하는데, 자, 형상화하는데 주로 무엇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해. 모더니즘 시들은 주로 무엇을 통해? 이미지를 통해. 그래서 다양한 이미지를 제시해. 다양한 뭘 제시한다고? 이미지를 제시해. 니네 향수라는 시 아니 모르니?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실개천이 휘돌아가고. 몰라? 정지용의 향수라는 고향을 갖다가 형성하는 시가 있거든. 그것도 보면 감각적 이미지를 갖다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했을까 안 했을까? 해. 그래서 모더니즘 시들 뭐 와사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강균 시들이 있어. 근데 그 시들 보면 감각적 이미지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제시하는데 그 이미지들이 다 현실을 갖다 어떻게 했다고? 현실을 형상화한다 그랬잖아. 근데 현실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인다? 화자가 마이너스의 태도를 보인다고. 그럼 현실이 물질 문명이라고 그랬잖아. 모더니즘 시들은 물질 문명에 대해서 화자가 어떤 태도를 지닌다? 시는 부정적인 태도를 지녀. 그럼 그 현실 물질 문명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막 형상화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럼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현실 물질 문명들이 어떤 이미지를 지닐까? 플러스의 이미지를 지닐까? 마이너스의 이미지를 지닐까? 마이너스의 이미지를 지닌다는 거야. 굉장히 황량하고 막 이런 이미지야. 도시 문명이 역 같아. 사람 살기가 어때? 역 같아. 뭐 이런 분위기야. 분위기 자체가. 뭐 그렇게 가. 그리고 그 안에 전제된 가치인식. 가치인식은 무엇을 옳게 보느냐 이거겠지. 그럼 당연히 무엇을 옳게 볼까? 응? 도시 문명과는 반대되는 인간적인 소통이나 뭐 이런 것들, 유대감을 갖다 중시했겠지 당연히. 도시는 아무래도 어때? 도시는 좀 각박하니까 뭐 그렇게 가겠지. 자,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볼게. 모더니즘 시는 의도적으로 현실과 거리를 두며 객관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형성하려는 태도를 보여.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뭐야? 그냥 바라보는 거야. 현실을 갖다 관조하는 입장에서. 자, 근데 그 태도 안에는 가치인식이 있잖아. 전제된 가치인식이 있다 그랬지. 그게 뭐라고? 대체로, 자, 거기다 밑줄 쳐야지. 현대 문명에 대한 뭐가 있다? 비판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제의식이 대부분 뭐다? 현대 물질 문명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지닌다? 비판적 태도를 지니게 된다는 얘기야. 자, 이를 파악하면 시에 담긴 의미들을 탐색해 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더니즘 시에서는 드러나는 거리두기와 같은 형상화 방법은 인간이 아닌 특정 대상을 활용하여 우회적으로 드러낸다는 얘기야. 자, 인간이 아닌 대상을 갖다 제시한다는 얘기야. 보통. 그치? 자, 그러면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데, 즉 시적 화자가 특정 대상이 처한 현실과 거리를 두고 그 대상을 어떻게 한다? 관찰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특정 대상이 처한
상황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전달한대. 그러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읽으면 자 처한 현실을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어떤 대상을 제시한다는 얘기야. 객관화에 된 대상을 제시하는 거야. 사람이 아닌. 그럼 두 번째 나시에서는 어떤 대상 드러낸 것 같아? 다시에서는 흰나비. 그래. 이해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게 모든 임시들이. 그러니까 대상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관찰한다. 그래서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 우회적이야. 자 그리고 이러한 현실들을 자 나오잖아. 공간적 이미지를 담은 시어로 표현함으로써 공간이 주는 이미지와 그 공간에서 특정 대상들이 보이는 태도를 통해 현대 문명의 부정적인 면모를 드러낸과 동시에 현대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 그리고 벗어나고 싶은 현실과 대조되는 이상적 상황. 자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형성하였다고? 이미지를 통해. 그 공간이 지니고 있는 이 공간은 어딜까 지금? 어딜까요? 현실이겠지.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문명이겠지. 그지? 물질 문명이겠지. 이해돼? 자, 그래서 그 공간이 담고 있는 이미지들이 나오겠지. 그 이미지들은 긍정적 이미지일까, 부정적 이미지일까? 부정적 이미지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부정적 이미지를 통해서 현대 물질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를 혹은 벗어나고 싶은 거야, 이 현실로부터.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현실과 대조되는 어떤 이상향을 갖다 또 제시한다, 제시하지 않는다? 제시한다라는 얘기야, 그래.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어도 그냥 무조건 뭐니? 현실은 뭐다? 도시 물질 문명은 마이너스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의 모습들을 갖다 어떻게 한다? 이미지를 통해 형성화한다. 보여준다. 너희들한테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는 거야. 여기까지 역 같아.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떻게 하고 싶어? 벗어나고 싶어. 벗어나고 싶은 공간 제시하는 거지. 반대되는 공간.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거야.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자 여기까지 읽었으면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겠지? 그지? 자 그럼 이제 발문 유형으로 이제 시가 어떻게 독해되고 어떻게 너희들이 무엇을 파악해야 되는지 알겠지? 그럼 얘는 당연히 뭐니? 보기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보기가 무엇에 해당한 거였지 지금? 가에 해당한 거였지. 그럼 가를 잘 읽었으면 자 이제 발문 유형 한번 나눠보면 1번 문제가 뭐라고 나왔니? 표현상의 특징 나왔잖아 이제. 자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는 거야. 몇 페이지로 보냐면 51페이지에 봐봐. 자 51페이지로 볼게 쌤이. 자 유형 이해라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지. 자 닮은 꼴 발문 팁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도 나름 5분에 뭐 예전부터 이렇게 했지만 나름대로 얘네가 그래도 좀 만들려고 했어. 수능 완성은 수능 특강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자 근데 닮은 꼴 발문 팁이 어떤 말 나왔니? 가나의 표현상의 특징, 가나의 공통점, 가나의 표현 방식. 근데 뭐 다른 것들은 다 표현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형식 물어봤겠지. 근데 가나의 공통점 했을 때는 뭘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 그럼? 표현이란 말이 없을 때는? 그렇지 아니지. 선지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지. 선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문제가 내용을 묻는 문제다. 형식을 묻는 문제다. 그걸 갖다가 선지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선지에 이 5가지와 관련된 것들이 나오면 당연히 뭐가 될까?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겠지 당연히. 이해됐지? 자 그래서 유형 이해를 갖다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형 이해. 시에 사용된 표현법이나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 유형.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은 서정 갈래를 다른 갈래와 구분하는 차이점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라고 나있는데 다른 갈래와 차이점이 뚜렷한 이유가 뭘까? 시만이 가지는 이 중에서 너희들 시만이 가지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 운율이야. 운율이야.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데 따라서 시를 감상할 때 시적 화자의 정서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자 밑줄 쳐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작품에 어떤 표현법들이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의 효과는 필요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잘못된 거 뭐야? 효과를 가져오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랬는데 그건 뭐 정리할 필요가 예를 들어서 시어의 반복을 통해 그랬잖아.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한다, 뭐 의미 강조한다 이렇게 가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표현상의 특징이고 얘는 뭐야? 이 표현상의 특징이 불러오는 효과지. 근데 자, 이 효과에는 뭐가 있다고? 그 형식이 갖는 그대로의 효과, 이 특징을 통해서 유발할 수 있는,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적 효과,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그럼 얘는 뭐야? 운율 형성한다, 의미 강조한다 그러면 그냥 형식이야. 당연한 거야. 그럼 얘는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럼 1차적으로 너희들이 파악할 거면 시어가 반복이 됐는가 되지 않았는가, 특징부터 파악을 하라는 얘기야. 1번부터 5번 선지까지 특징부터 다 파악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시어의 반복을 통해 그리움을 불러일으킨다. 그리움. 그럼 시어를 반복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리움이라는 정서가 유발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지? 그럼 5개의 선지가 다 나왔어. 표현상의 특징이 다 나왔어. 그렇지도 않지만 무조건. 그럼 그때는 어떻게? 얘가 쓰였는지 쓰이지, 이런 효과가 나타났는지 나타났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지. 그럼 이때는 뭘로 바뀌는 거니? 이 문제가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야, 아니면 내용을 묻는 문제로 바뀌는 거야? 내용을 묻는 문제로 전환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럼 읽고 이제 내용을 파악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유형 공략에 봐봐. 작품에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을 찾는다. 첫 번째로 할 일이야. 그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뭐부터 해야 된다고? 표현상의 특징만 찾아. 두 번째, 그 특징과 그에 따른 효과가 무엇인지 이해한다. 이해는 해야 되겠지? 이해는 해야 되겠지, 당연히. 2개 이상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공통점이나 차이점 파악하는 거 당연한 거도 아니야?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지, 그거. 근데 1차적으로 다른 거 필요 없다고. 표현상의 특징이 가시와 나시 모두에서 사용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것만 잘 파악을 하는 얘기지. 보통 선지는 이제 A와 달리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다시 1번으로 와서 이제 문제로 와볼까? 자, 문제로 와서 자, 나다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얘는 나다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표현상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잖아. 그냥 나다에 대한 설명 이렇게 물어봤지. 그럼 이제 선지를 봐야 돼, 보지 말아야 돼? 선지를 보았더니 자, 1번 선지 어디까지 끊어야 돼? 색채어를 활용하여. 그럼 너희들이 찾을 말이 뭐라는 얘기야? 이제 감각적 이미지와 관련되는 시어들 중에 색깔을 드러내는 시어를 찾아야 돼, 찾지 말아야 돼?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효과가 뭐지? 대상의 외양을 생생하게 외양을 묘사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외양 묘사한 거야. 그럼 그 부분이 외양을 묘사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 또 이건 확인해야 되는 거야. 대상의 외양까지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어야 돼. 색채어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의 외양을 묘사하지는 않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대상의 외양까지 표현하고 있는지, 묘사하고 있는지는 확인해야 돼. 자, 아까 나시는 대충 봐도 대상이 뭐였지? 금붕어였지. 나시는 흰 나비였겠지. 근데 흰 나비 그러면 맞는 거 아니야? 그냥 나비가 흰색이다 그럼 대상 외양이 흰색이다 나온 거잖아. 그냥 대충 봐도. 아니, 다시 나시는 금붕어고 다시는 흰 나비. 근데 다시 흰 나비 그랬으니까 나비가 희다 그러니까 묘사한 거야, 묘사하지 않은 거야? 외양 묘사했지 뭐. 그냥 볼 필요도 없이 그냥 그거는. 쏘리 다는 없네. 자, 그럼 나시에서 이제 선지가 이제 나시만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나시에서 이제 색채어를 찾아야 돼, 찾지 말아야 돼? 찾아야 되는데 나시 두 번째 줄부터 보니까 금붕어는 어느새 금빛 비누를 입었다. 빨간 꽃 이파리 같은 꼬랑지를 펴고 있는 모습. 금붕어의 모습 색채어를 통해서 묘사한 건 맞아, 틀려? 그럼 답 몇 번이야? 1번이지. 그래. 이해됐니? 자, 색채어가 나왔는데 그 색채어 나오는 부분들이 다 뭐야? 금붕어의 모습이잖아. 금붕어의 모습이니까 뭐 답 1번이지. 볼 필요도 없지. 자, 그럼 이제 봐봐. 2번 선지에서는 너희들이 뭘 찾아야 돼? 연쇄적 표현으로 시상을 전개하여 주제의식을 형성할 때, 주제의식 강조할 때. 당연하겠지, 그건. 모든 표현상의 특징들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거다?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주제를 강조했다. 그럼 무조건 맞는 말이겠지? 그럼 너희들이 찾을 건 뭐야? 다시 해서 이제 연쇄적 표현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럼 연쇄법이 뭐지? 연쇄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지. 그럼 내가 연쇄법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못 찾는다 그러면 예를 들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2번 선지 같은 경우는 답이 아니잖아. 그럼 다시에서는 연쇄법을 사용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겠지. 그럼 여기서 그냥 끝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내가 표현상의 특징에서 자꾸만 실수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한 번 더 다시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연쇄법이 뭐지? 예를 들 수 있나 내가? 쌤이 저번에 설명할 때 뭐가 있었지?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간 건 뭐지? 사과? 이게 연쇄법이라 그랬지. 이렇게 너희들이 어떻게 예를 드러낼 수가 있어야 돼. 예를 들 수 있어야지. 예를 들 수 있다는 얘기는 뭐야? 너희들이 이해했다는 얘기지. 그 표현 기법에 대해서. 그지? 사설 시조에 보면 나무로 걸쇠를 만들고 걸쇠에는 상자 두고 상자 안에 괴를 두고 괴 안에 뭐 수기 막 자물쇠로 잠그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러한 것들이 뭐가 되는 거야? 연쇄법이 되는 거지. 그래. 이해됐니?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공부를 좀 했다 그러면 연쇄법이 주로 어디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 어떤 관례에서? 사설 시조에 흔히 많이 나오더라. 까지 이해하고 있으면 이 연쇄법을 틀릴 이유가 없겠지. 그래. 자, 다음. 나는 다와 달리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까지 끊고 화자의 고조된 정서. 당연하지. 영탄이 뭐야? 와, 이거잖아. 그지? 자, 영탄적 표현 나면 쌤이 찾아야 될 게 뭐가 있다 그랬지? 감탄사. 그지? 이러면 안 돼. 감탄사. 이렇게 얘기하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감탄사. 감탄사에는 그래 고전 시간에는 뭐가 있지? 감탄사. 감탄사는 지금 품사야. 품사. 고전 시가에? 아니야. 그거는 감탄사를 찾으라니까. 감탄사. 어즈버가 있는 거죠. 어즈버. 야, 이어, 이구나, 노라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종결어미야. 그래. 자, 그럼 감탄사를 찾거나 감탄형 종결어미 둘 중에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감탄형 종결어미에 어떤 것들이 있다는 얘기야? 뭐뭐 하는구나, 뭐뭐 노라, 뭐뭐 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니? 자, 그럼 나에서는 쓰여야 되고 다에서는 쓰이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 근데 다에서도 쓰였니 안 쓰였니? 이게 이제 보여야 된다는 거야. 너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갖다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다에서 쓰였어 안 쓰였어? 안 쓰였니? 나에서는 쓰였어 안 쓰였어? 나는 안 쓰였지. 왜 안 쓰였니? 일단 감탄사가 있어 없어? 없고. 자, 종결 어미들을 확인해 봐. 그럼 생각한다, 폈다, 나왔다, 볼게다, 생각한다, 소문도 있다, 일이 없다, 다로 끝났잖아. 그럼 일단 감탄사가 없는데 종결 어미는 다로 끝났다고. 그럼 다로 끝나는 걸 갖다 뭐라 그래? 평서형 종결 어미라고 하는 거지. 평서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탄형은 쓰였어 안 쓰였어? 안 쓰였어. 영탄법 안 쓰였다라는 얘기야. 그럼 다시 해서 안 쓰였다라는 얘기잖아. 니네는 또 쓰였어 안 쓰였어? 다시에는 쓰였어? 안 쓰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쓰였다 안 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김민규 쓰였어 안 쓰였어? 쟤 뭐랬냐? 옹글옹글. 오준석은 생각 중이야? 봐봐, 이게 이제 이것 자체가 지금 어때? 헷갈리는 거잖아. 그럼 틀릴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살짝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는 나와 달리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정서를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럼 니네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해설지에 볼까? 해설지에는 어떻게 나와있지? 자, 해설지를 살짝 보니까 어떻게 나와있지? 자, 3번 선지. 나는 주로 평서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으며 영탄적 표현으로 화자의 고조된 정서를 드러내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이렇게 나와있지. 그럼 나는 일단 안 쓰였다라고 본 거잖아. 그럼 다는? 얘는 지금 설명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쓰였어 안 쓰였어? 왜 안 쓰였어? 그 3년 봐봐. 3년에 하얀 미래의 어느 지점에 아름다운 영토는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서리적 표현인 동시에 영탄적 어조야. 뭐뭐 하는가? 또 아까 얘기했잖아 쌤이. 뭐뭐구나, 뭐뭐노라, 뭐뭐는가?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뭐뭐는가. 그럼 쓰였다고 봐야 돼? 안 쓰였다고 봐야 돼? 쓰였다고 봐야지 그래. 응? 이런 것들이야. 자, 그럼 다는 나와 달리 말을 주고받는 형식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했다. 시상 전개는 뭐 당연한 거니까, 그지? 그럼 나다에서 뭐가 쓰였다라는 얘기니? 그게 뭐야 그러니까? 대화체. 대화체는 누구를 갖다가 명시적으로 드러낸 거야? 청자를 명시적으로 제시했다 안 했다? 제시했다 이거야. 청자를 명시적으로 제시했다 이거야. 그럼 청자를 명시적으로 제시할 때는 나영서 어떤 방법을 쓴다 그랬지? 아까 설명했잖아. 양재원 어떤 방법 쓴다 그랬지? 청자를 명시적으로 제시할 때는 어떤 방법, 어떤 표현 기법을 사용하여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낼까요? 구승석 돈어법, 대화체. 돈어법은 어떻게 하는가? 혹격조사 사용해서 대상을 불러 안 불러? 사나, 나무야 뭐 이런 게 부른다 그랬잖아. 아니면 인칭 대명사 너가 나오든지. 그지?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게 헷갈릴 수 있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폰에 들이우리다. 영변의 생친들과 아름 따라 가시는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곳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을 흘리우리다. 대화체야 독백이야? 대화체야 독백이야?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곳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대화체야 독백이야? 독백이야. 그래도 돈어법 사용 안 했으니까. 근데 니네 솔직히 헷갈리잖아. 헷갈려 안 헷갈려? 솔직히 지금이야 뭐 그렇다 쳐도 옛날엔 헷갈렸을 거 아니야. 헷갈려 안 헷갈려? 안 헷갈려? 그냥 헷갈린다고 한 번만 얘기해줘. 헷갈리지? 그러니까 그럴 때 정확하게 하려면 뭘 찾아야 된다고? 돈어법 찾으라고. 인칭 대명사 너 찾으라고. 그럼 두 편의 시는 있어 없어? 이게 둘 다 없잖아. 그래. 그럼 대화치 안 썼다고 둘 다. 어? 뭐뭐는가 뭐뭐랴 이것도 다 그 영탄으로 볼 수 있어. 얼마나 아름답지 않은가? 그럼 어떻더란 얘기야? 아름답더란 얘기야 지금. 우와 아름답구나를 갖다가 의문형으로 취했을 뿐이지. 그지? 그래서 이것도 뭐로 본다? 영탄적 어조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 얘기야. 홍가 집중 좀 하지? 홍가 청자는 뭘로 찾는다고? 돈어법. 자 나와 다는 명령형 어미. 야 명령형 어미 그럼 당연히 뭐야? 이건 너무 쉽잖아. 뭐뭐 해라. 청형은 뭐뭐 하자. 둘 다 명령이나 청령 사용하면 의지 드러낸다 안 드러낸다? 드러내. 뭐뭐 해. 우리 뭐뭐 하자. 드러내는 거지. 같이 밥 먹자. 그럼 나는 뭐야? 너랑 같이 밥을 먹고자는 뭐가 있는 거야? 의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의지가 있는 거지 그래. 그지? 자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1차적으로 표현상의 특징을 끝냈어. 그지? 그럼 그 다음 할 일이 뭐야 이제? 원래 이제 보기 읽는 거지. 근데 우리 보기 읽었어 안 읽었어 아까? 보기 읽었지. 그지? 그럼 남은 문제들이 뭐가 되는 거니 이제? 2번 문제 봐봐. 기억부터 미음은 뭐야 이제? 거기 나와 있잖아. 시어나 식구의 의미. 이건 어떻게 폐하게 해야 돼 그럼? 내용 이해잖아. 읽어야 될지 말아야 돼 이제?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 자 거기 몇 페이지 이제 펴보냐면은 51페이지 다시 펴봐. 다시 펴보면 자 닮은 꼴 닮은 팁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 가나에 대한 이해 이렇게 나와있지. 시어 식구야. 자 근데 거기 유형 이해를 보니까 식구를 읽고 거기다 밑줄 쳐. 식구를 읽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읽어야지. 이건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 시를 읽어야 될지 말아야 돼? 읽어야 돼. 근데 그 다음 봐봐. 식구를 읽고 시적 대상의 특징이나 시적 대상이 처한 상황 대상의 속성이나 대상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라는 얘기야. 파악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러한 문제 유형에서는 시상의 흐름을 통해 자 중요한 말 밑줄 쳐. 시의 전후 맥락을 이해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 전후 맥락 이해하라고 읽으라고 독해하라고 말 그대로. 이건 말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시어들이 담고 있는 시적 대상이나 대상에 대한 정보나 의미를 파악해야만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오답을 피할 수 있다라고 나왔지.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얘기는 뭘까? 내 생각이 개입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다? 보기 가지고 이해해라 이거야. 보기 가지고 시를 이해해라 이해하지 마라 이해해라 그거야. 니네 생각 주관을 개입시키지 말고 내가 설명해 줬잖아요. 보기에서 설명해 줬잖아요. 가에서 설명해 줬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시를 독해해 보세요 이 얘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어 영역에서는 절대 너희들의 견해를 물어본다 물어보지 않는다? 물어보지 않는다. 국어는 뭐라고? 그냥 국어 시험 자체의 목적이 뭐라고? 독해 능력 평가야. 독해 능력 평가야. 그럼 그렇다면 독해 능력을 평가한다는 얘기는 모든 지문 글 속에 그지? 자 뭔가가 제시됐을까 안 됐을까? 제시된 거야. 제시된 내용만 이해하라는 얘기야.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제시된 내용만 이해하라는 얘기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니네 주관을 개입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쌤이 제일 역같은 질문 유형이 뭐라 그랬어? 쌤 제 생각에는요 답이 3번인데요 왜 답이 4번이라고 나왔을까요? 이거야. 그럼 네 생각을 왜 나한테 강요하냐고. 내가 지금 읽으면서 근거를 제시해줘. 야 이 말이 이 말이잖아. 아니래. 이거는 이제 뭐의 차이니? 독해 생각의 차이가 아니야. 독해 능력의 차이인 거지. 나는 제시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독해를 했어. 제시된 근거를 바탕으로 했어. 근데 얘는 뭘 가지고 하는 거야? 그 제시된 근거는 이 근거가 아니래. 자기가 볼 때는. 그냥 자기 생각 주입시키는 거야. 국어에서 가장 성적이 안 오르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야? 쌤 제 생각에는요 이거야. 얘네는 제대로 읽어봐 읽어보지도 않아. 읽어보지도 않아.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하는 애들이 두 가지 딱 유형이 있어.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애들이다? 딱 근거 제시해주면 아우 맞네요 있네요 오케이. 그리고 얘네는 금방 나아져. 지가 근거를 못 찾아서 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아니래. 두 번째 유형은 쌤 제 생각에는 이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생각을 나한테 어떻게 설득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건 토론이 되는 거야. 토론은 어디서 하는 거야? 논술이나 니네 생각은 어디 가서 해야 돼? 논술이나 면접에 가서 하는 거지. 또 그런 데 가서는 또 니네 생각을 밝히라 그러면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갈래요 이렇게 된다고 또. 절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뭘 읽어야 돼? 아까 쌤이 보기 아까 가글 꼼꼼하게 잘 읽었지. 그지? 그걸 바탕으로 거기 나눈 내용들만 이해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 1차적으로 표현상의 특징을 이렇게 공부하면 돼. 개념을 찾을 수 있으면 돼.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안 나온 것도 답이 아닌 것도 여기서는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쌤처럼 어때?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해봐 안 해봐? 그거는 딱 기출만 하면 돼. 다른 것도 할 필요 없어. 기출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나온 적이 없어. 표현상의 특징 그것만 하면 돼. 그럼 거기서는 틀릴 게 없어질 거야. 단기간 내에 이건 잡을 수 있어. 정말 단기간 내에 잡을 수 있어. 거기서는 절대 틀리는 게 없을 거고 지금도 분명히 이제 표현상의 특징은 안 틀린 애들이 있을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 건 뭐니? 내용 이해잖아. 내용 독해잖아 결국. 그지? 이거는 이제 뭐 가지고 한다? 보기 가지고 가는 거야. 보기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상황이냐 대상이냐 나누는 거야. 나눠서 얘가 지금 어떤 반응 보이고 있느냐. 그 얘기가 없으면 그 반응을 갖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시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가시에서 다 설명해 줬어 안 해줬어? 굉장히 길었지만 내용은 뭐야? 현실은 뭐다? 시궁창이다. 현실은 물질 문명이다. 현대 물질 문명이다. 그럼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떤 표현상의 특징을 주로 사용했다?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했다 안 했다? 우의적 대상을 갖다가 형상화시켜서 현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닌다? 비판적 태도를 지닌다 이거야. 그러니까 현실은 무조건 마이너스고. 근데 그 현실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보이는데 비판하면서도 그지? 어떤 사람은 어때? 비판하면서 비판했으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나 이겨낼 거야!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화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이길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는데 못 이길 것 같은 사람 또한 반어적으로는 뒤에 뭐가 있어? 이 현실이 역 같은 거구나.
라고 독자들한테 얘기해 준다라는 얘기야. 당위성을. 아까 딱 그 얘기였어. 그럼 그 내용만 가지고 이제 시를 갖다 어떻게 읽어가면서 파악을 해야지. 자, 그럼 3번 문제 또한 가를 바탕으로, 야 당연하잖아, 이건 보기 바탕으로 하라니까. 그럼 A, B 그랬으니까 A, B는 뭐야? 당연히 A, B는 뭐야? 시어의 의미지. 이제 시어의 의미. 보통 이제 시어의 기능 그러면 뭐가 나올까? 보통 시어는 의미 아니면 기능이거든. 의미는 당연히 플러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마이너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너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겠지. 기능은 보통 이제 나오면 뭐가 나와? 매개체야, 매개체. 매개체. 뭐 시어가 운율 형성한다, 이미지를 드러내기도 한다. 근데 매개적 기능을 하는 거야. 거의 기능은. 기능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 운율을 형성하거나 시어가. 오케이? 이미지를 갖다가 형성을 시키거나.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 세 번째로 뭐라고? 매개체. 거의 매개체만 물어보는 거야, 기능은. 근데 얘는 선지 봐봐. 매개체 이런 거 있니? 응? 현실에 대한 성찰을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현실에 대한 성찰. 그럼 뭐라는 얘기는 이게 성찰의 매개체라는 얘기야. 반성하게 만들어줬다라는 얘기야, A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이란 얘기야. 성찰의 매개체 뭐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됐니 좀? 자, 그럼 3번은 그거고 4번은 이제 또 뭐야? 가와 나를 통해 어떻게 하래? 감상하래. 이제 제대로 한번 감상해봐 이 얘기지. 그지?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뭐야? 내용 파악하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파악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유형 이해를 바로 읽어볼게. 보기나 제시문 등에 담긴 작품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 유형인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 일단 중요한 말 나오잖아. 보기에 제시되는 정보, 거기다 몇 줄? 주로 작품 감상의 기준이라는 얘기야. 이거 가지고 하라는 얘기야, 니네 보고. 기준을 제시해 준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기준이 되는 문학 이론이나 작품과 관련된 내재적, 외재적 정보를 어떻게 하라고? 숙지하라고. 뭐 하라는 얘기니? 쉽게 얘기해서 보기부터 제대로 읽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내재인지 외재인지 설명보기인지 조건보기인지를 파악해라, 파악하지 마라? 파악하라는 얘기야. 그렇게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감상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최근에는 보기가 아닌 하나의 글이 외적 중거로 주어진다. 가글처럼 나오기도 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됐니? 요즘은 또 추세가 어때 근데? 그렇게 한동안 나오다가 보기로 제시돼. 요즘 비문학, 문학하고 비문학 잘 안 섞잖아. 니네 6월 모평에서 섞인 거 있었어? 없었잖아. 왜 그래? 왜 그러지 또? 왜 그랬을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나오는 게 있었거든. 근데 올해부터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올해부터 작년 후반기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게 있어. 비문학이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 독서 지문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비문학 지문이 몇 개야? 4개야. 그전에는 3개였거든. 그럼 그전에는 이제 비문학 지문, 비문학 단독 지문은 3개였고, 그지? 그 독서 지문이 안 나올 때는 문학에다가 이제 어떻게? 비문학 글 얘처럼 끼워 넣었던 경우가 많았어. 그러니까 문학을 갖다가 글을 바탕, 비문학을 바탕으로 독해해보라는 내용들이 있었어. 지금 얘처럼. 근데 독서 지문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사라졌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아마 9월 모평도 봐야 되겠지만 쌤 생각에는 자, 얘처럼 나올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얘처럼 나오면 근데 이게 더 좋을까 덜 좋을까? 얘가 훨씬 좋아. 문제 풀기는. 왜? 좀 더 자세하게 다 설명해 주니까. 비문학 독해만 잘할 수 있으면. 자, 그래서 얘는 결국 이제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보기 내용이 외재적 보기냐 내재적 보기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아까 설명했던 거지. 이것도 봐. 다 설명했던 거야. 시는 이거야. 이 안에서 다 나와. 내가 장담하는데. 그래서 얘가 설명보기인지 조건보기인지를 구별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시를 갖다가 어떻게 감상하는 건데, 자, 일단 우리 보기 읽었으니까 문제로 한번 4번 문제로 한번 바로 가보자. 내재적 보기였어, 외재적 보기였어? 응? 자, 가에 나온 거는 모더니즘의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현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외재라고 봐야 되겠지? 설명보기라고 보고, 그리고 주제의식도 잘 나왔어, 안 나왔어? 잘 나왔으니까
자, 1번 선지 한번 바로 볼게. 금붕어와 흰나비는 인간이 아닌 대상들로, 자, 인간이 아닌 거 맞지? 그것들이 처한 상황을 시적 화자가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인이 설정한 특정 대상에 해당하는 거 맞아 틀려? 무조건 맞는 말이지. 볼 필요도 없어. 그리고 요 얘기가 가글에서도 나왔어 안 나왔어? 대상들을 갖다 제시한다 그랬지. 객관적으로 형성한다 그랬지. 아까 바라본다 그랬지. 그런 얘기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2번 어항과 유리벽, 현기증 나는 활주로, 허망한 광장은 공간이 주는 이미지들을 통해 현대 문명의 부정적인 면모. 뭐 공간이 주는 이미지들은 부정적인 물질 문명을 갖다가 보여준다. 아까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보기에 나왔지. 그지? 그럼 어항이나 유리벽, 현기증 나는 활주로들은 다 뭐니? 공간적 배경 맞잖아. 그럼 2번도 거의 맞는 말 아닐까? 자, 3번 선지. 한 손과 하얀 밀에 푸르른 활주로는 대상들이 친근하게 여기거나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과 대조되는 이상적 상황이다 그랬는데, 그럼 한 손이나 하얀 밀에나 푸르른 활주로들은 다 뭐다? 긍정적 공간, 긍정적 이미지들을 지니는 이상향과 관계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지.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니?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어? 두 번째 문단. 자,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봐봐. 이러한 현실들을 공간적 이미지를 담은 시어로 표현함으로써 공간이 주는 이미지와 그 공간에서 특정 대상들이 보이는 태도를 통해 현대 문명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했다 그랬어? 부정적이라고 그랬어. 공간의 이미지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 면모를 드러낸다 그랬어. 그와 동시에 또 나오네. 현대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뭐야? 정서, 그리고 벗어나고 싶은 현실과 대조되는 이상향도 나올 수 있어 없어? 이상적 상황 등을 갖다가 표현한다 그랬어. 상황, 이상적 무엇을? 상황 등을 갖다가 표현한다 그랬어. 그럼 이것도 괜찮은 거야? 괜찮지 않은 거야? 괜찮은 거야. 그럼 얘네가 일단 얘네가 이상적 대조된다 그랬잖아. 대조. 그럼 대조 중에서 얘네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봐야 돼, 보지 말아야 돼. 아까 1번, 2번 선지들은 맞았지 그냥. 이 시어들이 이거 의미하고 있네 이게 됐잖아. 근데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한 손이나 하얀 밀에 푸르른 활주로가 실제로 화자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인지를 갖다가 찾아야 돼, 찾지 말아야 돼? 찾아야 돼. 왜? 대조된다 그랬잖아 아까. 대조된다 그랬잖아. 자, 그럼 나시에서 한 손 한번 찾아봐. 나시에서 한 손. 흰손이야? 흰손 어디 있니? 이연 한번 읽어볼까 쌤이? 금붕어는 아침마다 말쑥한 찬물을 뒤집어 쓴다. 떡가루를 흰손을 천사의 날개라 생각한다. 금붕어의 행복은 어항 속에 있으리라는 전설과 같은 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년을 읽어야 되겠지. 1년도.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지. 그러니까 전체 문맥을 봐야 돼. 1년부터 볼게 그럼. 금붕어는 어항 밖 대기를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하늘이라 생각한다. 금붕어가 생각하는 게 어항 밖에 있는 대기를 오를 수 없는 하늘이라고 생각한대. 자, 그럼 일단 금붕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야? 현실이 어디야? 현실이지. 아까 현실 얘기 나왔으니까 금붕어라는 대상으로 우회하여서 인간들이 아닌 금붕어를 대상으로 했지. 그럼 금붕어들이 살고 있는 공간, 살고 있는 곳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겠지, 그지? 그럼 금붕어는 당연히 도시인이 되는 거고, 어항은 이 도시인들이 살고 있는 어디를 얘기하는가? 도시를 얘기하는 거야. 현실이 되는 거야. 그럼 어항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세모야. 그럼 어항 밖 대기를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하늘이라 그랬는데, 그럼 하늘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이상향, 공간.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어항과 하늘이 어떻게 돼? 대비되는 거야. 그래. 대조되는 거지. 근데 그럼 이연이 이제 편해진 거지. 이연이 편해진 거야. 금붕어는 아침마다 말쑥한 찬물을 뒤집었어. 이 얘기는 뭐야? 아침마다 물 갈아주는 거겠지. 금붕어 입장에서는. 이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침마다 뭐 하는 거야? 도시에서 샤워하는 거겠지. 샤워하는 거겠지. 그러면서 이제 뭐가 줘? 떡가루를 흰손을 천사의 날개라 생각해. 떡가루 주는 거야. 떡가루.
먹이로 준다는 얘기지. 그럼 이 흰소는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금붕어라는 대상이 1년을 조금 더 읽었어야 되나? 금붕어라는 대상은 지금 어항 속에 살고 있어. 근데 어항 속에서 어때? 샤워도 하고 떡가루 좀 처먹고 뭐 이런 거야. 그래서 하늘은 가 못 가? 어항 속에서의 삶이라니까. 현실에서의 삶이라니까. 현실에서의 삶의 모습은 플러스의 모습이야, 마이너스의 모습이야? 마이너스. 아까 세 번째 문단에서 그 현실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 현실을 극복 의지도 있지만 어떻게 한다 그랬어? 무기력하게 수용하기도 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 금붕어가 지금 어항 속에서 흰물 하고 떡가루 받아 처먹고 이건 뭐 하는 거니?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이지. 그래. 그렇게 연결이 돼야지. 어항은 금붕어가 살고 있는 현실이잖아. 그럼 여기서 흰손이라는 것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4번의 답은 몇 번이 된 거야? 3번이 된 거지. 자, 이거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얘는 왜 그 시까지 봤어? 보기 가지고 안 된 이유가 뭐야? 현실과 이상향을 대조한다 그랬어. 그럼 이 시어가 현실을 의미하는 시어인지 이상향을 의미하는 시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봐봐. 금붕어 흰나비는 인간이 아닌 대상 마저 틀려. 맞잖아. 그래서 그것들이 처한 상황을 시적 화자가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인이 설정한 대상, 이건 무조건 맞는 말이라고. 이건 볼 필요도 없다고. 근데 2번 선지 같은 경우 어항, 유리벽. 어항과 유리벽은 당연히 뭐야? 공간이잖아. 공간의 특징이잖아. 그지? 그리고 현기증 나는 활주로, 허망한 광장, 허망하다 그랬잖아. 활주로가 현기증이 난데 이것만 봐도 이게 활주로가 좋은 곳이야, 나쁜 곳이야? 나쁜 곳이잖아. 마이너스잖아. 그리고 허망한 광장이라 그랬잖아.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 허망하다 그랬잖아. 이 광장이라는 공간이 지금 허망하다니까? 허망한 공간이라니까? 그럼 플러스의 공간이야, 마이너스의 공간이야? 마이너스의 공간이지. 그래서 다 마이너스로 설명했어, 안 했어? 했잖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3번 선지는 흰손이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흰손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판단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 근데 그 다음 거 보니까 어때? 하얀 미래라든지 푸르른 활주로는 플러스의 모습 아닐까? 하얀 미래라 그랬잖아.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현실이 아닌. 그지? 자, 다시 한번 드릴게. 현실은 지금 화자가 쳐 있다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한 건 뭐라고? 하얀 미래라 그랬다니까? 그럼 미래는 당연히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겠지. 그리고 현기증 나는 활주로는 아까 마이너스 같은데 현기증 난다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또 그 활주로가 뭘로 바뀌었니? 푸르른 활주로로 바뀌었거든. 그럼 얘는 플러스일 가능성이 높지. 그래. 바뀌었으니까. 그치? 근데 흰손은 알 수가 있어, 없어?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쌤이 어떻게 한 거야? 흰손을 확인하러 갔던 거야. 아니지. 어항은 어디야? 금붕어가 살고 있는 유리벽 갇혀 있는 곳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유리벽 자체가 뭐니? 그 금붕어가 살고 있는 공간을 갖다가 딱 어떻게 막아놓은 곳이잖아. 단절시켜 놓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유리벽 바깥으로 나가야 돼, 나가지 말아야 돼? 금붕어 입장에서는 나가야지.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됐니? 자, 다시 쉽게 얘기하면 니네가 살고 있는 현실은 여기 뭐라 그랬어? 무조건 마이너스라 그랬지. 그럼 니네를 대신해서 나온 애가 누구야? 금붕어지. 금붕어가 살고 있는 게 어디야? 어항이지. 어항이 유리벽 속에 갇혀 지내지. 그럼 그 어항이란 공간은 플러스의 공간이니까 마이너스 공간이니까 현실이니까 마이너스라고. 이해됐어? 현실은 마이너스라고 설명했잖아, 앞에서. 자, 근데 나 봐봐. 나의 금붕어는 4번 선지 참. 나의 금붕어는 큰 꿈을 죽여버려야 한다는 것으로. 큰 꿈. 금붕어가 가진 큰 꿈을 갖다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된대. 죽음의 이미지잖아. 죽음의 이미지. 플러스의 모습이야, 마이너스의 모습이야? 마이너스니까 소극적인 태도를 통해 현대 문명의 포갑성.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잖아, 봐봐. 근데 흰나비는 스스로의 신화에 더불어 대결한다. 이야, 대결한대. 흰나비는 대결한대. 현실에 대응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야? 극복의지. 괜찮지. 그럼 이것만 봐도 나시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다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끝났네. 시 주제 다 파악된 거야, 니네가. 4번 문제 가지고도. 그럼 5번은
나와 다는 시적 화자는 자신이 경험한 현실 대신, 현실은 플러스였어 마이너스였어? 마이너스. 다른 대상이 처한 상황을 관찰하였어. 맞아 틀려? 금붕어 흰나비. 그래서 거리두기. 아까 여기 나왔던 거잖아. 다 나왔던 거잖아. 맞는 말이잖아. 볼 필요가 뭐였어 이것도. 그러니까 대충 봐도 얘는 몇 번에서 찾았어야 돼? 3번. 이게 답이 나온다고 이것도. 이것도 이제 보기 제대로 잘 분석하는 애들이라면 굳이 내가 3번 아까 전에 흰 손을 갖다가 굳이 보러 갈 필요가 없어도 나머지가 확실하게 다 맞아 틀려. 맞네. 이것만 잘 기억해도. 현실과 이거 아까 어디였었냐? 지웠나? 아 이거 현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했는지 설명이 다 됐어 안 됐어? 아까 됐잖아. 그래. 그렇지. 그럼 무조건 답 3번이야. 확인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읽었으면 이제 시의 주제도 다 나왔어 안 나왔어? 나시의 주제 다 나오고 다시의 주제 다 나왔잖아.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기역부터 미음까지거든. 자 기역부터 미음까지. 그리고 A는 어디 있어? 나시. 자 그럼 나시부터 읽어야 돼? 다시부터 읽어야 돼? 이제 선택하는 거지. 나는 왜? 기역, 니은, 디귿이고. 그지? 다는 리을, 미음 두 개고 A, B는 둘 다 있고 하나씩 있고. 그럼 나시 한번 읽어볼게 쌤이. 근데 길어가지고 역같아. 자 근데 이거 알고 있어? 마이너스에서 뭐라고? 마이너스라고. 현실은 무조건 마이너스야. 그래서 현실에 대한 반응도 어떤 거야? 무기력하게 수용하고 소극적인 태도야. 다 알고 있다고. 자 그래서 금붕어는 어항세모 대기를 올래야 올 수 없는 하늘이라 생각한다. 하늘 플러스. 금붕어는 어느새 금빛 비늘을 입었다. 빨간 꽃 이파리 같은 꼬랑지를 폈다. 원래 같은 꼬랑지 그러면 꼬랑지를 폈다 할 때 이건 뭐라 그래야 돼? 꼬랑지가 위로 가야 돼 가지 말아야 돼? 꼬랑지를 폈다가 위에 붙어야 돼 이제. 근데 밑에 붙었지. 이런 것들 뭐라고 하지? 의도적인 행갈이라 그러는 거야. 자 눈이 가락지처럼 삐어져 나온 상황이야. 이젠 금붕어의 엄마도 화장한 따님을 몰라볼게. 야 이게 무슨 말이지? 뭔 개소리지? 금붕어가 하늘이라 생각하면서 금붕어가 어때? 금빛 비누를 입었다가 빨간 꽃 이파리 같은 꼬랑지도 폈대. 뭔가를 갖다 꾸몄어 꾸미지 않았어? 변한 모습이잖아. 그래서 가락지처럼 눈도 어때? 뿅 피어났대. 그랬더니 금붕어의 엄마도 화장한 따님을 몰라볼 게다. 화장한 따님이 누구야? 금붕어를 몰라본다는 얘기지. 금붕어가 그러니까 결국 뭐야? 원래 모습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도시인이 지금 어때? 도시에 살면서 물질 문명에 살아가면서 어때? 원래 지녔던 본성을 갖다가 잃어버린 모습, 변화된 모습. 금붕어는 그래서 아침마다 말쑥한 찬물 뒤집었어. 떡가루 줘, 그지? 먹이를 줘. 그 흰 손을 갖다가 천사의 날개라고 생각해 안 해? 하는 거지. 그래서 금붕어의 행복은 어항 속에 있으리라는 전설과도 같은 소문도 있다. 야 이것도 봐봐. 금붕어의 행복이 어항 속에 있으리라는 전설과 같은 소문이래. 금붕어의 행복은 어항 속에 있다. 그게 뭐다? 전설과도 같은 소문. 있을 수? 야 전설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있을 수 없는 거란 얘기지. 있을 수 없는 거란 거지. 이건 도시 물질 문명에 지금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도시인들이 이 도시에서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는 전설 속에서 살고 있다란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도시인들은 금붕어는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니까 어때? 지가 행복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현실에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현실이 어떤 모습이라고? 소극적 무기력한 모습이야 그냥. 무조건 그걸로 가면 되잖아. 보기에서 그렇게 설명했으니까. 자 그런 후에 금붕어는 유리벽에 부딪혀 머리를 부수는 일이 없대. 그럼 유리벽에 왜 부딪혀? 이 어항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탈출 의지 있어 없어? 없다란 얘기야. 그래. 없다란 얘기야. 그냥 얌전한 수염은 어느새 국경임을 느끼고는 여기까지는 뭐야? 이 유리벽은 뭐야? 수염을 통해서 국경이네. 가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람하게 어때? 소박하게 그냥 꼬리 젓고 탁 돌아서는 모습이야. 현실에 순응하는 거지. 그래. 지느러미는 칼날의 흉내를 내서도 항아리를 끊는 일이 없어. 지느러미 또한 어떻게? 순응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 칼날의 흉내를 낸다 안 낸다? 현실 극복 의지 있다 없다? 없다. 아침에 책상 위에 옮겨 놓으면 창문으로 비스듬히 햇볕을 녹이는
붉은 바다를 흘겨 본다. 꿈이라고 가르쳐진 그 바다는 넓기도 넓다. 바깥 세상은 어때? 바깥 세상이 넓기도 넓은데 뭐라고 가르쳐줬니? 지금까지 꿈이라고 가르쳐준 거야. 저긴 갈 수가 없어. 그럼 바다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아까 공간은 따지라 그랬잖아. 플러스의 공간이야 마이너스의 공간이야? 플러스의 공간이지. 그래. 자, 그래서 금붕어는 아롱진 거리를 지나 어항박 대기를 건너서 진화해의 한류 차가운 바다의 흐름을 끊고 헤엄쳐 가고 싶다. 쓴 매개를 와락와락 삼키고 싶다. 흰 가루가 아닌. 이건 뭐야? 금붕어가 하고 싶은 것들이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의 모습이야. 옥도빛 해초의 살림 속을 검푸른 비늘을 입고 상어에게 막 시련 역경을 이겨내면서 상어한테 막 쫓겨가지고 막 자유롭게 살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살고 싶다라니까. 이게 금붕어의 꿈이야. 이렇게 살고 싶어. 금붕어는 그러나 나오잖아 이제. 그러나 바트 작은 입으로 하늘보다 더 큰 꿈을 오므려 죽여버린 거야. 그 꿈을 갖다가 접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현실에 순응한다라는 얘기야. 이제 배설물의 침전처럼 어항 밑에는 금붕어의 연령만 나이만 처먹어 간다라는 얘기야. 현실에 순응하면서 나처럼 살아간다라는 얘기야. 이 현실에 한번 저항 한번 해보려고 주식하다가 망해가지고 또 현실에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야. 주식하는 것도 현실에 순응한 거였지, 뭐, 그지? 갑자기 우울하네. 그래서 금붕어는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하늘보다도 더 먼 바다를 자꾸만 돌아가야만 할 고향이라 생각하지. 생각을 하는데 가 못 가. 무기력하게 현실에 그냥 순응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 바다는 플러스지. 이해됐지? 그럼 이 시? 그럼 이 시는 일단 뭐 우의적이면서도 현대 물질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갖다 금붕어에 비유한 거지. 그래서 반성적 태도를 보이는 거야, 보이지 않는가? 보이는 거야. 그럼 뭐에 대해서? 현실에 안주하는 삶에 대한 반성이야. 주제의식이. 이해됐어? 그래서 공간이 일단 대립적 공간이 잘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 드러났지. 어항과 어항박.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지? 그래서 금붕어라는 대상에 시인의 내면을 갖다가 어때? 내면의 의식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시를 갖다 썼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럼 이제 기억 어항에서 변화한 금붕어의 모습 맞아 틀려? 못 알아봐 이제. 니은 꿈꾸는 공간과 관련된 금붕어의 상상 맞아 틀려? 맞지. 니은은 금붕어의 상상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디귿 금붕어의 연령만 쌓여가고 있는 거야. 억눌린 채 살아가고 있어. 시간만 흘러가. 맞아 틀려? 아, 욕같네. 답은 그럼 4번 아니면 5번. 자, A 현실에 대한 수능이다. 지느러미 또한 현실에 수능했다. 괜찮아 안 괜찮아? 현실에 대한 성찰이야? 달관이야? 예찬이야? 연민이야? 개소리. 그러니까 답 몇 번? 1번. 그럼 이제 나를 읽어야 돼. 자, 나. 이 두 편의 시는 모더니즘 시인데 이 수능 완성에서 유형별 분석하는데 이렇게 모더니즘 시를 갖다가 중요하게 다루었다? 충분히 그럼 어때? 모더니즘 시들은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쌤이 알기로 김기림의 금붕어나 김규동의 나비와 강정이 수능에 나온 적은 없어.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시는 뭐다? 김기림 시가 훨씬 중요해. 김기림 시가. 일단 김기림 시는 모의고사 때 어때? 모의고사 때는 꾸준히 한 번씩 나와. 그래서 김기림 시에다가는 별표를 갖다가 2개 하시고 김규동의 나비와 강정은 하지 마시고. 모의고사 때는 뭐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럼 한번 다시도 한번 읽어볼게. 현기증 나는 활주로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럼? 세모 쳐. 최후의 절정에서 흰나비는 현대인이겠지. 돌진의 방향을 잊어버렸어. 갈 방향, 삶의 방향성을 잃었어, 잃지 않았어? 잃었어. 그래서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이야. 이거는 이제. 응? 그러니까 지금 어때? 상처를 입은 모습이야, 입지 않은 모습이야? 상처를 입은 모습이야. 기계처럼 작열한 심장을 죽일 한 모금의 샘물 동그라미지? 그 샘물은 있어 없어? 없어. 허망한 광장이야. 현실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세모. 어린 나비의 안막을 눈을 갖다 차단하는 게 있지? 투명한 광선의 바다뿐이었기에. 그럼 투명한 광선의 바다가 어때? 어린 나비의 안막을 갖다 눈을 갖다가 차단시켜버린, 단절시켜버린 거잖아. 그럼 여기서 투명한 광선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란 얘기야. 바다는 여기서 바다는 마이너스란 얘기야. 이해돼? 비정한 뭐 현재 물질 문명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진공의 해안에서처럼 과묵한 묘지 사이사이, 묘지 죽음의 이미지잖아.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숨가쁜 제트기의 백선과 이동하는 계절소. 제트기 이건 뭐 전쟁 수단이잖아, 그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불길처럼 일어난대 인광의 조수가. 이거 인광이 그 폭탄 터졌을 때 하는 거야. 이게 전쟁에 그런 거야. 근데 백린탄 알아? 백린탄? 백린탄이라고 이거 국제적으로 어때? 사용이 지금 금지되어 있는 거지. 그때 할 때 인자야 이게. 백린탄은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여기 불이 붙잖아 사람 피부에. 물 속에서도 꺼져 안 꺼져? 안 꺼져. 잘라내야 돼 그냥. 무조건 잘라내야 돼. 그래서 이 백린탄은 국제적으로도 사용하게 한다 못한다? 못해.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공습할 때 백린탄 사용했지. 그걸 갖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막 웃고 사진 찍고 있었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때 국제적으로 문제가 됐어 안 됐어? 됐지. 백린탄은 진짜 무서운 거야. 근데 우리나라도 백린탄 꽤 많은 걸로 아는데. 자, 그래서 흰나비는 말없이 으스러진 날개야. 봐봐.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얀 미래의 어느 지점에 아름다운 용토는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서리법이잖아. 그지? 하얀 미래 플러스 아름다운 용토 플러스지. 푸르른 활주로의 어느 지표에 화려한 희망은 푸르른 활주로 플러스 화려한 희망 피고 있는 것일까? 플러스 화려한 희망. 다 플러스잖아. 그지? 서리적 표현. 있다라는 얘기 없다라는 얘기야. 없어. 굉장히 절망적이라는 얘기지 지금. 그래서 그 다음 봐봐. 신도 기적도 이미 승천하여 버린 지 오랜 유역 이 현실의 공간은 신도 기적도 없는 절망적 상황이야. 자, 그 어느 마지막 종점을 향하여 흰나비는 또 한 번 스스로의 신화에 더불어 이제 근데 어떻게 대결하는 거야 나비가. 그럼 현실을 갖다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나는 이 현실을 극복하겠다, 극복하지 않겠다, 극복하겠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렇게 간 거야. 그럼 리얼 2번의 리얼 자신이 지향해야 할 바를 성찰하는 흰나비의 모습이다 그랬는데 아니지 이건 뭘 성찰이야 지금. 전쟁으로 인한 상처받은 모습이야 현대인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미음은 희망을 찾기 어려운 흰나비의 암담한 상황. 괜찮지? 그지? 자, 요 정도만 너희들 요 두 편의 시는 독해해도 만약에 얘가 정말 수능에 나온다 못 풀 문제는 없습니다. 장담하는데 여기 나온 내용들만 다 이해해도. 그러니까 가시는 다른 거 필요 없어. 모더니즘 시. 그럼 모더니즘 시의 특징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대상을 제시했다 그랬지? 금붕을 하는 대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준다? 현대 물질 문명의 비판적 태도와 더불어서 이 현실이 어떻게 소극적으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형성화했다. 이 얘기야. 이 얘기야. 그럼 나비. 자, 나비와 강장에서는 나비와 강장이라는 시에서는 너희들이 파악할 게 뭐야? 현대 물질 문명 자체가 폭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걸 갖다가 시각적 이미지 그리고 뭐 색채의 대비도 있었어 없었어? 하얀 미래 푸른 활주로 이런 것들이 있었어. 색채의 대비를 통해서 잘 형상화했다 안 했다? 했다. 근데 얘는 어떻게? 그 물질 문명의 포괄적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갖다가 극복하고자 하는 흰나비의 대결 의지를 드러냈다 드러내지 않았다? 드러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정리됐니? 그래서 집에 가서 이 두 편은 반드시 한번 또 복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 나온 내용들이 모두 다 기본이니까 현대시를 갖다 해결하는 기본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하시고 반드시 복습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이제 연습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 오케이? 이제 이렇게 설명해 줄 시간이 거의 없어 이제. 자, 그래서 현대시 1시간 반 동안 설명했는데 다 이해됐습니까? 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자, 질문 없으시면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